산을 달려 닿을 수 있는 서해안 작은 섬 영흥도.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갯벌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섬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24시간 발로 뛰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해양경찰. 영흥도 앞바다 안전지킴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해양경찰들의 24시간을 들여다봅니다. 이른 새벽부터 줄을 잇는 낚싯배들의 출항 신고. 영흥도에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지금 바로 나가실 거예요? 아니 6시 나갈 거예요. 6시 나가신다고? 지금 민검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네. 가 계세요. 영흥도를 드나드는 모든 배들은 이곳 영흥파출소에 입출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 낚시 포인트로 유명한 곳답게 출항을 기다리는 수많은 낚싯배들이 깜깜한 항구를 훤히 밝힙니다. 자, 저 임금 맞으시겠습니까? 실내에 계신 분들 앞으로들 나오세요. 저 나오세요 앞으로. 출항 신고를 한 낚싯배들의 인원 점검 및 안전 지도는 해경 파출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자, 저 보이게 신분증 다 들어주세요. 저 맨 뒤에 나오신 분 전달해 주세요. 오늘 출항 어선은 10척. 그중 무작위로 승선해 대조 작업을 실시합니다. 선에서 술 음주 드시면 안 됩니다. 술 드시게 되면 드신 분이랑 선장님이랑 양배차별 규정받아요. 그리고 조끼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풀지 마시고 좀 옆구리 같은 조끼 타이트, 바클 같은 거 타이트하게 좀 채우세요. 그 정도는 자기 생명이에요. 식당 하실 때까지 조끼 벗지 마세요. 네, 됐습니다. 많이들 잡으세요.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음주 규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현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음주를 좀 면밀히 저희가 좀 조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또 뭐 PT에 담으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 선장님들한테 말 들여다보면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우려했던 일이 터져버린 걸까요? 음주 의심 선박이 운항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출동에 나섭니다. 현재 구조 전담 요원 2명 편성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수심이 나죠? 그쪽은 우연으로 한 10도 틀어 자연으로 10도 틀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심야 운항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야, 저배 아닌가? 이게 근데 의심 선박을 찾아내면 도피 방지 차원에서 재빨리 구조전과 연결합니다. 해주시 여기 세라 95 현시간번호 경원호 저반 9선으로 계류 완료. 다행히 별다른 저항이나 도피 징후가 없는 선박. 항로 VPS 상에 지그재그 운항을 하신다고 신고가 접수돼가지고 원래 인항에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계속 이제 야간이고 시정이 안 좋아서. 이런 경우 오인 신고일 가능성이 높지만 신고가 접수된 데다 야간에 지그재그 운항을 한 만큼 주의 당부도 필요한 상황.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과 음주 측정을 실시합니다. 네, 음주 측정 결과 패스 나왔습니다. 아 내가 오늘 처음 첫 출항이야 오늘. 아. 내 추적 보면 나와 있잖아. 네, 오늘 처음. 네.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했지. 음주 측정하러 오겠습니다. 나도 직원도 고생하는 말고 네. 우리 아들도 해경에 있어요. 자, 고생들 많았어요. 어민들의 이해 덕분에 해프닝은 완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어업은 물론 양식업, 수상 레저 산업, 관광 서비스업 등
정말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영흥도 주민들. 그 많은 일상 대부분을 관할하는 것이 이곳 인천해경 영흥파출소입니다. 때문에 24시간 잠시도 한눈 팔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쁜 업무 와중에도 수시로 시행하는 훈련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2020년도 3월 불시 사업 대응 엑스페이스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40분 전화네. 인천해경 본청에서 훈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파출소 업무를 위한 최소 인력만 남기고 출동해 훈련에 임합니다. 특히 영흥파출소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팀원이 대거 교체된 만큼 이런 훈련을 통한 호흡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코도 여기 따라보시고 현시함으로 출항. 사고 일 때까지 참고했던 거리 약 1마일. 코도 오른편. 상로 그 중앙으로 가. 수심 저렇게 북쪽으로 한번 잡고 토스 잡고. 불시 합동 훈련은 그야말로 불시에 이뤄집니다. 네, 우리 상황실에서 이제 이런 불시 훈련 실시할 때 이제 각 뭐 부서에 통보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무전기를 대고 바로 그냥 상황 훈련 발생해서 그 랜덤으로 지적된 그 부서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그냥 상황을 그냥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장비 다 착용됐지? 현장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둬야 합니다. 무전을 통해 통보받은 훈련 장소에 도착한 영흥파출소 구조정. 화재 선박! 화재 연기 보이고 있음! 그네를 지키는 큰 함정들이 기동력을 발휘해 먼저 도착. 가상선박의 화재 진화에 한창입니다. 연안에서 출동한 구조정들도 속속 현장으로 도착합니다. 속도 감속. OCC 여기 쌀아95 현시함으로 현장 도착. 해상 표류자 구조 임하겠음. 현장에 도착하자 김지용 병사가 직접 뱃머리로 나가 훈련 참여를 진두지휘합니다. 훈련에 함께 호출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공기구양정에 접안해 가상표류자 1명을 인계하는 것이 영흥파출소 구조정에 부여된 임무. 실제 사고 발생 시에도 구조정은 표류자를 최대한 빨리 구조해 육지로 이송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OCC 여기 쌀아95 현시함으로 해상 표류자 1명, 남성 1명 구조 완료. 추가 구조 인원 정보상 송신하겠음. 승명 김시평, 남성 50세, 인천 영현동 고조 이상 수신 여부. OSC 여기는 코드. 지금 리프트를 설치해놓은 상태로 더 이상의 침몰 위험은 없을 걸로 보임. 따라서 OSC에서는 상황을 어느 정도 종료하여 이상 코드. 수신 여부. 평상시 훈련이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 하기 매끄럽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 한 달,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은 거의 상실 주관하에 이런 불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배를 운항하는 것도 이런 훈련을 통해 꾸준히 연마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 배를 붙이고 뗄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마다 배를 한 번씩 부딪힐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겁이 나지만 계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냈습니다. 훈련할 때마다 긴장되고 이러는데 하다면은 그래도 훈련했다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뿌듯합니다. 사람들 구조하는 게 뿌듯해가지고 여기 지원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구조하는 데에서 힘들거나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안 구조정들은 임무 완수 후 빠른 복귀도 필수. 언제 어떤 출동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원장님 종료하겠습니다. 브라보 현시함으로 입항 완료. 배를 안전하게 정박해야 비로소 훈련 종료. 올라가자고. 수고들 했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계류장이 설치되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계류장이 없었어요. 물이 최대로 많이 빠졌을 때는 구조정이 이쪽에 계류를 해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최소 그 홀수선이 2m 이하로 빠지게 되면 배가 엔진에 가동하는데 무리가 생기다 보니까 항상 배가 바다에 나가 있고 그랬었죠. 덕분에 승경들이 불필요하게 바다에 떠 있을 필요도, 구조정에 어렵게 접근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 겁니다. 또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관할 섬 지역에 관광객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썰물 때 섬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물때를 놓쳐 고립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소야도 동방의 간대섬이라고 물이 빠지면 길이 열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립자 2명이 발생돼가지고 지금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야도 간대섬은 영흥파출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입니다. 여기가 소야도. 이 경우 가까운 섬 출장소에서 먼저 출동해 초동 대처를 하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관할 파출소 구조정도 동시에 출동을 하는 겁니다. 현재 고립자는 2명이 아니고 6명, 총 6명이 고립됐다고. 출동 중에도 현장 정보와 상황은 수시로 변동되기도 합니다. 구조정이 출동하면 파출소에서 상황실이나 다른 출장소 등의 출동 상황을 종합해서 구조정에 수시로 상황을 알려줍니다. 간대섬은 덕적도와 가까워 영흥파출소 관할 덕적 출장소의 초동 대처로 빠르게 구조가 마무리됐습니다. 어떠시나요? 6명 구조 다 완료. 고맙습니다. 오늘 복귀. 그래서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은 아무래도 좀 사고에 더 추가적인 2차 사고까지 발생되니까. 해양 사고는 골든 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빠른 접수와 신속하게 이동해서 구조를 해야 됩니다. 인천해경 영흥파출소는 구조 전문 해경들이 상주하는 구조 거점 파출소입니다. 저희는 구조 특화된 인원들이다 보니까 상황이 생기되면 이제 그 시태 현장에서 최일선으로 제일 빨리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우리 구조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먼 곳은 구조대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전에 저희가 그 사고 현장에 가서 먼저 초동 조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2017년 12월 초 영흥도에서 출항한 낚싯배 선창 1호와 급유선 명진 15호가 충돌해 낚싯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낚싯배 22명의 승객 중 무려 15명이 숨지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흥도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뼈아픈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해경은 이 사고로 드러난 여러 한계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당연히 영흥파출소는 달라진 해경의 최선두에 섰습니다. 해경의 뼈를 깎는 노력 덕분에 영흥도는 낚시 명소의 명성을 회복하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2018년 영흥파출소를 비롯한 각 지역 12곳의 구조거점 파출소가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현재 전국 25곳의 구조거점 파출소가 해상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면에 도착을 하게 되면 내가 줄신호를 줄 거야 7번. 그때 줄신호를 주면 너희가 답을 해줘. 알겠다. 그 순간부터 바로 수색은 시작될 거야. 시계 방향으로 가든 반대 방향으로 가든 가다가 뭐 지형지물이 있거나 막힘이 있을 때 너희가 이제 방향 전환 신호 2번을 줘야지. 올해 2월 영흥파출소로 발령받은 잠수 베테랑 윤병국 병장과 영흥파출소가 해경 첫 근무지인 2년차 김현순경은 구조 전문 특임 해경들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정기 잠수 훈련이 있는 날. 가방 무게가 되게 상당할 것 같아. 이제 좀 실제로 느껴지는 지금 쌀 한 가마 넘는 기분입니다. 20kg 정도.
팀장 김지용 경사는 구조 거점 파출소가 된 영흥 파출소에 첫 투입된 특임 해경이자 자, 호흡기 한번. 현재 영흥 파출소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해경이기도 합니다. 이상부 바람요. 170번 이상보 자, 호흡 물어봐. 호흡기 어때?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 준비된 사람부터 한번 물었다. 입수해. 자 넘버 다이버 있어. 자, 입수.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3월 초순. 두 명의 구조 전문 해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겨울바다로 뛰어듭니다. 한달 줄 주고. 본격적인 잠수를 시작하기 전 잠수 요원들에게 밧줄을 건네는 동료들. 이 밧줄은 수중 시야 확보가 거의 안 되는 서해에선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천히요. 멀른들. 한 사람은 안에 가서 경강등 갖고 와가지고 배들 주변 배 들어오면 안전해. 다 됐어? 준비됐냐? 입수. 물을 풀어주면서. 드디어 잠수가 시작됩니다. 해상에서 그 사고 발생 시 또 우리 긴급히 출동하고 대응도 할 뿐더러 또는 또 이렇게 또 전복 사고가 발생됐을 때 누군가는 그 배 선박 안으로 진입을 해서 그 국민의 생명을 우리가 또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수 훈련을 저희가 매월 2회 이상씩 고정적으로 저희가 잠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갔으면 너네가 김지용 경사는 해경에서 잠수 전문 요원으로 수많은 훈련과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곧 실전 교본과도 같습니다. 넘버1 잠수사, 넘버2 잠수사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수중에서 이게 지금 기포가 지금 계속 올라올 거 아니야. 기포를 계속 잘 봐줘야 돼. 기포 두 개가 방향도 봐주고. 물속에서는 여기서 한 반지름 한 15m 가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가 되거든. 힘들거든. 잠수 요원들은 잠수 훈련을 하면서 구조정의 속도와 성능을 떨어뜨리는 따개비 등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팽팽하게 유지해줘. 줄이 항상 팽팽해야 상호 수신호 전달에 오류가 안 생깁니다. 몇 번 왔어? 2번 왔어요. 2번 왔어. 자, 잠수 상황에서 수상과 수중 대원 간 호흡을 맞춰보는 것이 오늘 훈련의 핵심입니다. 다 상승시켜줘. 상승시켜. 잠수 전 약속한 횟수만큼 밧줄을 당겨 훈련 종료 신호를 보냅니다. 수면 위로 상승할 때도 바불보다도 잠수사가 먼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화병에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몸속에 있는 이 공기나 질소를 일부러 최대한 배출해 주면서 공기보다도 이 바불보다도 사람 잠수사가 천천히 더 늦게 올라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 마침내 두 해경이 안전하게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괜찮아? 몸 이상인 데 없어? 이상 없습니다. 컨디션 괜찮아? 네, 한 수심 10m 정도고요. 지정은 없습니다.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두 사람. 먼저 무거운 잠수 장비부터 분리해 지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수도. 이어서 두 대원도 동료들의 도움으로 지상으로 올라오면 훈련은 마무리됩니다. 힘들지만 저희가 또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인명 구조라든지 이런 수중에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또 직별이기 때문에요. 잠수 훈련은 또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춥거나 환경이 열악할 때 사건 사고는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악조건 속에서 훈련을 해야 더 실전에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매서운 추위가 가시지 않은 늦겨울 바다에서 올라온 채 그대로 파출소로 직행하는 두 해경의 늠름한 어깨가 유난히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무엇보다 앞서 해야 할 일은 잠수 장비들의 염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소금물은 장비의 수명을 떨어뜨리고 부식시키는 큰 원인이므로 비싼 장비들을 오래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사후 관리 역시 꼼꼼히 해야 합니다. 훈련이나 저희가 하는 훈련들은 절대 개인이 역량이 강하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호흡과 힘이 화합이 잘 돼야 출동을 나가거나 그럴 때
가장 해결을 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이 역량이 강하다고 절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비들을 볕에 잘 말려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진짜 훈련이 마무리됩니다. 파출소 업무만으로도 고된 일상. 특수훈련과 구조 업무로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특임 해경들이지만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기꺼이 선택한 길입니다. UET 병사로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합동훈련을 같이 하면서 그때 처음 이제 해경을 알게 됐고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4학년 때부터 이제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4년도 4월 11일 날 임용을 해서 지금 2020년도니까 이제 6년 좀 된 것 같네요. 군대를 이제 해병대를 갔다 오면서 바다 쪽에 좀 관심이 생겨서 그런 이렇게 권유도 받았었고 또 저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바다라는 그런 공간이 저한테는 뭐 친숙했죠. 영흥도에 어둠이 내리고 파출소가 잠시나마 한가해지는 시간. 야, 큐. 운동 한번 해볼까? 특임 해경들은 의무적으로 체력 단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원이 어깨 오늘? 어깨입니다. 오늘 어깨야. 사원 참 너무 하는데. 해경 입사 전 트레이너로 아르바이트도 했다는 윤병국 경장은 운동에 관심이 있는 해경 후배 모두에게 친절한 트레이너가 돼주기도 합니다. 좀 나오고 있는 거겠지? 개별적으로 운동을 더 좋아하거나 이제 개인 체력을 증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다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또 분위기입니다. 바쁠 때 못하지만 짬 내서라도 조금씩은 하루에 30분, 1시간이라도 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지용 경사도 열애가 아닙니다. 국민의 목숨을 구하고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선 체력은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렇게 평상시 매일같이 이렇게 개인 체력 단련을 실시 안 하면 현장 같은 데 가서도 저희가 실질적인 100% 저희가 구조 활동을 좀 하는데 좀 어렵죠. 그렇게 또 인천해경 영흥파출소의 밤은 깊어갑니다. 오늘 영흥파출소는 뭔가 어수선해 보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어선들이 출항을 취소하고 정박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도가 더 심해지기 전에 해상 순찰에 나서는 김지용 경사. 자, 방파도 쪽으로 붙여. 이럴 땐 조타수 역할도 베테랑들의 몫입니다. 자, 정지. 자, 낚시하신 분들 항 입구 쪽으로는 던지지 마세요. 항 입구 쪽은 배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예요. 낚시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융통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편인 김지용 경사지만 오늘 같은 날은 엄격히 규정을 적용합니다. 선수 앞에 가가지고 좀 약간 서행 한번 손짓을 한번 낮춰봐. 이번엔 항으로 들어오지 않는 어선을 발견하고 접근을 시도합니다. 처음 나간가 물어봐. 지금 풍랑주의보 지금 바로 된다고. 네, 알았어요. 안전적으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김지용 경사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것은 바지선이었습니다. 저거 아침에도 저렇게 있던데. 계속 있네. 아까 차보다 바꿔. 그런데 왜 저거 항로에다 저렇게 해놓지? 항에서 나가는 길목이라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병구야, 뒤에 가서 대봐. 손수로. 아, 여기다 한번 대볼래? 큰 타이어 쪽에. 상황 파악을 위해선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최선. 구조정을 바지선 가까이 대자 김지용 경사가 직접 움직입니다. 사장님,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씻고 네. 이 장도로 가야 되는데 예. 바람이 불어서 풍랑주의보라 못 가고 있어. 그러면 좀 가쪽에다 대놓지. 항로상에 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저 도대 옆으로 다리로 빠져나온 건데 네.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배가 다 버려 밑에가. 야간에 이거 불 라이트 다 해놓죠. 다 해놨지. 좀 안전하게 하세요. 내일 낚시 풀리면 또 혹시나 뭐 낚시배들 나가면 많이 나가니까 또 바로 민원 들어온다고 입구에다 이것도 이렇게 큰 여기다 해놓는다고. 바지선에 주의를 주고도 뭔가 여전히 불안한 김지용 경사. 비상 연락처도 직접 확보합니다. 밤에 좀 라이트 같은 거 잘 비춰놓으세요. 라이트니까 앞뒤로 전부 비치니까. 네, 다 붙여요. 배들 항해하는데 좀 위험하지 않게요. 예, 예. 자, 수고하세요. 네, 예. 구조정에 돌아와서도 김지용 경사는 바지선에 대한 걱정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밤에도 한 번씩 전화 체크해가지고 야간에 라이트 같은 거 제대로 비춰져 있나, 안돼 점화 등등 같은 거 체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갑죽도로 내려가자고. 과연 김지용 경사의 우려와 달리 바지선은 하룻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되게 안 켜는 것 같아. 어제 분명히 다 키워라, 이건 위험하다.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산다고 그래서. 난 사람 죽었는 줄 알고 실망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때문에 빨리 오라고 그래. 다 두개 간다고.